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산안법이 그 조항으로 따지면 175개조예요. 그러니까 175개조에 한 문제거든요. 게다가 조항 크기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한 조당의 뭐 줄이 막 20줄 나오고 이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법인데, 다행히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쉽지 않은 법이긴 한데,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법이거든요. 쉽지 않은 법이긴 한데, 다행은 교수님들도 잘 몰라요, 이 법을요. 왜냐하면 이 법이 상당히 골치 아픈 법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법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과 보건, 뭐 유해, 위험, 뭐 물질 이런 것들, 우리 법학 교수님들이 뭐 유해 물질까지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잘 모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법학자로서 좀 중요하게 보는 것들, 혹은 좀 실수하지 않고 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주로 문제가 납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앞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고, 가운데 기술적인 것들은 잘 안 내요. 안 내서, 혹시나 기술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뭐 여러분들이 좀 찍어야 되는 거죠고요. 만약에 모르는 문제 나왔다 그러면은, 상식으로 보시면 상식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 게 나왔으면요. 주체 문제, 이런 것들 잘 보시면은, 여기 한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사업주가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뭐 노동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식으로 이걸 꼬아냅니다. 그래서, 뭐 이걸 굳이 사업주가 해야 되는 거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건 노동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식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 모르는 게 나왔으면 상식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주체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면은 과연 이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거 중심으로 오시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 볼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법은 크게 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안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이고요. 보건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내용들은 주로 유해 위험, 뭐 유해 물질 이런 것들, 위험 작업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문제는 말 그대로 보건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고 있고, 이 보건에 대한 것들이 크지 않습니다. 이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좀 상세히 볼 필요가 있고요. 이건 너무 분량이 많아요.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나올 것들을 좀 찍어가지고 공부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한 내용을 볼까요? 자, 이것은 이제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이죠. 원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이제 보상해주겠다. 이런 차원의 내용이 크고, 산안법은 산재를 예방하겠습니다. 이 차원이 큰 거죠. 산재 나오기 전에 이걸 예방하겠습니다. 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조항은, 뭐 산재, 중대재해 하나 볼 필요가 있고요. 중대재해. 자,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나 사업장에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는 달라요, 이거는요. 이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그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 법상의 중대재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자 1명 이상. 그 다음에, 무조건 사망자는 1명만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사망자는 1명 이상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인 거 다 이해하시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이 경우고요. 3미. 그 다음에, 부상자가 이제 요양이 필요한 뭐 부상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했다. 이걸 중대재해로 보게 됩니다. 3, 2, 10의 구조예요. 3, 2, 10. 자, 그렇게 하시고, 네, 근로자는 이제 이 근로기능도상의 근로자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사용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업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주라는 정의를 좀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넓히려고 하는, 책임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약간 사업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4번, 5번 뭐 그런 식이에요. 3번, 4번, 5번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기출의 그 형태가 중요합니다. 뭐 나올 것들 다 기출 문제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산안법의 적용범위입니다.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이에요. 453쪽에 3번입니다. 적용범위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뭐 1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건 지자체기관이건 다 중요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정부의 책무가 나옵니다. 지자체의 책무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사업주의 주체로 바꿀 때가 있어요. 그거 헷갈리지 않게. 그러니까 이거 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뭐 사업주가 굳이 이런 것까지 이렇게 되면 이건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하는 거죠. 옆에 기출을 보시면은 요거 나오죠. 뭐 안전보건의식을 돕고도두기 위한 홍보,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해야 될 책무를 진다 이런 거죠. 이건 주로 책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뭐 사업주의 책무도 있긴 한데 주로 정부의 책무로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정부의 책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읽어보시고요. 뭐 시황에서 상세히 볼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거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쭉쭉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것들은 상세히 것들은 좀 상세 설명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쭉쭉 읽어가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454쪽에 보시면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업주를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가로 열고 이렇게 놨어요. 특수형태 근로종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을 왜 쓰는가 하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하고는 이분하고는 계약을 하진 않았어요.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당신도 이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져라. 그렇게 해서 이걸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해요.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책임져라.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럼 사업주가 이행해야 될 게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산재 예방을 위한 기준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근로조건의 개선 지켜야 되고, 요 정보를 근로자에 제공해라. 이걸 지켜라.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끔 문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옆에 한번 1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8번 문제.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상세히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요. 이거 제가 이 교재라서 약간 길게 적어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볼 시간이 없을 겁니다. 한번 쭉 읽어가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안 됐으니까 쭉 넘어갈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457쪽입니다. 457쪽. 안전보건관리 체계하고 뭐 안전보건위원회,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규정. 딱 뭐랄까 법학자들이 좋아할 만한 파트들이 나와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어떤 거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조직도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계를,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가 사업주가 있어요. 사업주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말 그대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흔히 이제 공장에서는 공장장들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 그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다 책임지는 거니까 뭐 다 할 수 없으니까요. 현장 감독자가 있습니다. 현장 감독자들을 저희들이 관리 감독자 이렇게 해요. 각종의 현장에서 이제 뭐 조장이나 반장이나 뭐 이런 분들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관리 감독자도 안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분들이 또 보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과 보건에 대한 것들을 지도해주고 조언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분을 이제 세웁니다. 그게 이제 안전관리자라고 해요.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가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리 감독자를 지도하고 조언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이제 보조하는 거죠.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자, 그리고 관리 감독자가 또 보건에 대한 문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보건관리자가 세우는 거죠. 이것도 보건관리자가 자, 보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도하고 조언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까요? 잘 그리는 거지만 왜 이런 그림이냐면 옛날에요. 2차 문제 중에 하나가 진짜 특이한 문제 나왔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 산안법이 2차로 들어갈 때 그런 법 문제는 처음 봤어요. 이게 인사노무 관리도 아니고요. 법학시험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설명하시오. 해놓고 가로 열고 그림을 그리시오. 이렇게 아예 법학시험에서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해라.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구조입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말씀드렸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자,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이게 다 둬야 되냐? 그렇지 않고요. 이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보시게 되면 이걸 둬야 되는 이제 사업장 규모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둬야 될 의무가 없는 그런 작은 사업장이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냥. 즉,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이걸 둬야 될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이걸 둬가지고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게 6번입니다. 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59쪽에 9번이 있습니다. 산업보건위. 산업보건위는 이제 여기서 의사인 거죠. 산업보건위가. 요 의사가 보건관리자에 대해서 지도합니다. 그런데 이 보건관리자가 의사예요. 그런 경우에는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의사가 필요한데 산업보건을 주는 겁니다. 근데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굳이 산업보건위를 둬야 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9번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보건에 대해서 시스템 상으로는 심의의결기구가 필요합니다. 이 심의의결기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예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여기가 우리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게. 자, 노사 동수로 구성되고요. 11번이죠.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시고 이제 그 뒤에 가셔가지고 460쪽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안전보건 관리 규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이런 안전보건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 보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전보건 관리 규정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자, 이거는 만드는 그런 절차를 잘 보세요. 보시게 되면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근데 두 번째 문단 작성 보시면은 이 안전보건 관리 규정은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협이나 취업규칙보다는 급이 낮은 거죠. 이게 하위 규정입니다. 하위 규정. 만약에 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르게 돼요. 급이 낮은 겁니다. 작성 어떻게 할까요? 작성 주의해야 돼요. 안전보건 관리 규정이니까 이것도 근로자 과반수의 뭐 의견 청취, 과반수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작성 하나 바꿀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칩니다. 이게 구조가 달라요. 이게 과반수의 동의 그런 구조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작성하거나 변경합니다. 이게 설치가 안 되는 사업장은 근로자협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요. 설치가 돼 있으면은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문제 한번 볼까요?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43번. 됐죠? 이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되는 거고 노조가 없을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되는 구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세부적인 내용들, 요런 강론을 총론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강론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462쪽에 나옵니다. 로마자 4번 유해 위험 방지 조치. 워낙 분량이 많습니다. 많아서 좀 나올 만한 것들을 찍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혹시나 제가 강의 안 한 것들은 기출을 좀 보세요. 옆에 이론을 적어놨고 또 날개 문제는 그 옆에 바로 기출을 적어놨으니까 설명 안 드린 것들은 기출을 참조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감정 노동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감정 노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안법에서는 이런 표 쓰지 않고 고객 응대 근로종사자 이런 표현 써요. 고객 응대 근로종사자. 자, 고객을 상대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폭언을 듣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성에 좀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최근에 일종의 트렌드입니다, 이게. 최근에 트렌드가 감정. 옛날에는 감정에 대해서 뭔가 법으로 다스리겠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감정의 문제가 단순하게 개인의 어떤 멘탈 관리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가 된 거죠, 이제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어, 사람들이.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감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쭉 이거는 혹시나 몰라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감정에 관련된 문제로 연결된 법들이 처음 만들어진 게 성희롱이에요. 성적인 굴욕감, 혐오감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 만들어진 게 이런 것들입니다. 감정노동, 고객 응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 좀 흩어져 있어요.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고,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일단 보호 조치는 또 산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 최근에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건 정신적 고통인 거죠. 혹은 신체적 고통 이런 것들. 자, 괴롭힘에 대해서는 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고객응대 근로종사에 대해서 좀 만들어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것들은 다른 법으로 커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형사적인 범죄가 되면 형사적인 고소를 해야 될 거고, 민사적으로 뭐 그런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요거는 다른 법에서 커버하겠지만 이 법에서는 보겠습니다. 고객 응대 근로종사에 대해서 맨 밑에 표 예방에 대한 피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업주가요.
사업주가 이런 직접 고객을 대면하거나 정보통신으로 이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언, 폭행 이런 그 밖에 적정 범위 넘어선 신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노동부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가 이미 이 근로자에게 그게 발생했어요. 건강 장애가 혹은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때는 역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 혹은 전환, 당장 중단하세요, 전환하세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잘 보시게 되면 이런 조항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당수가 다 의무조항이에요. 재량 조항을 해두지 않았습니다. 이걸 재량으로 하게 되면 사업주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두게 됩니다. 여기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해야 된다. 자, 근데 고객응대 근로종사자가 이제 이런 조치를 요구했더니 왜 뭐 고객을 잘 왕처럼 섬겨야지 왜 이런 요구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근로자를 해고했다.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한다? 안 되는 거죠. 이걸 하게 되면 이건 형사처벌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게. 글쎄요, 뭐 고객이 왕일까요? 고객은 고객답게 할 때 왕으로 대접받겠죠, 그죠? 고객이 희한한 고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방지 장치를, 예방 장치를 좀 만들어 둔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작업중지.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도. 자, 만약에 작업을 이제 급박한 위험이 있어요. 산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즉시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를 시키는 등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 이걸 굳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상의 의무로 접근하게 되면 이게 배려 의무예요, 배려 의무. 안전 배려 의무. 그러니까 회사에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 거라고 하면 안 돼요. 도망가라 해야지, 도망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회사에 불 났으니까 우리 회사를 위해서 불 끄세요. 이건 생명이 위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이걸 이제 만들어둔 것이 이 법에서는 작업중지로 만들어둔 겁니다, 이게.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작업 장소 대피시키는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도 작업 중지권이 있어요. 이게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하세요 명령하지 않았더라도 급박한 힘이 있다. 급박한 힘이 있다 할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 그리고 이 대피한 근로자가 관리감독자라든지 이런 분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요. 보고받은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됩니다. 자, 이거 피했다고 해서 해고를 한다, 불리한 처우를 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업 중지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주의 작업중지권,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부여했습니다. 이 법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대재해를 발생시켰다. 그러니까 아까 사망자 1명 이상, 그 다음에 3, 2, 10이었죠. 그 경우에는 중대재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노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돼요. 지체 없이. 은폐하지 말라는 거죠. 자,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은 또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중대재해 발생한 해당 작업이라든지, 이제 동일한 작업 때문에 다시 발생할 급박한 힘이 있다 할 때는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노동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원인 조사. 그 다음에 발생에 대한 산재 발생에 대한 은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고요. 자, 이걸 기록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은폐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우리나라는 산재에 대한 은폐가 높은 편이에요. 높습니다. 이 법이 있긴 하지만 높은 편일 거예요, 아직까지도. 통계상으로 내보면은 아주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꽤 오래전의 통계라서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률이 낮아요. 높아요, 굉장히. 사망률이 거의 OECD 최상위권 국가입니다. 근데 산재 사고 비율은 하위권이에요, 우리나라가. 특이하잖아요, 그죠? 산재 사망자 비율은 이제 상위권인데 산재 사고 비율은 이제 하위권이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고 나면은 사망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사고 났다면 무조건 사망자 발생하는 그런 사고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은폐 문제일 거예요, 은폐 문제. 그러니까 사망자는 은폐가 안 되거든요, 이게. 웬만해서는. 물론 사망자도요, 심지어 은폐할 때 있어요. 은폐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업장에 쓰러졌는데 119를 부르지 않고 갑자기 자기들 차로 막 이동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쓰러진 게 여기 쓰러진 게 아니고 딴 데 쓰러진 거다. 그러니까 119를 부르게 되면 이 기록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폐하려는 사업장은 119를 못 부르게 해요, 그걸요. 그런 사업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폐가 꽤 있는 것 중에 한데 요즘은 좀 달라졌겠죠, 그죠? 옛날에는 꽤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급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상세히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 보겠습니다. 465쪽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근로기준법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도급인이 있고 이제 수급인이 있으면은
이게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문제, 여기만 책임지게 되면 여기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뭐 비용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당신도 적어도 근로계약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산업 안전에 대한 문제에서는 함께 책임져라.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도급적인 그 내용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464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주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청업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둔 거죠. 자, 뭐 첫 번째, 뭐 도금 작업이라든지, 뭐 순, 납, 카드뮴 이런 것들 상당히 유해 물질인 거죠.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막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도급을 맡길 수 있는 케이스. 그게 두 번째 문단이에요. 일시적, 간헐적으로 작업을 도구하고 있다. 이런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도구 맡길 수도 있다. 이거고. 두 번째로, 오히려 수급인이 전문가예요. 이게 도급인이 아니고. 그때는 수급인이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받으면은 뭐 가능하다. 이렇게 예외를 만들어 놨습니다. 승인 기간은 3년이에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 승인 받게 되면 가능하다.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입니다. 총괄 책임자. 요거는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 도급인과 수급인 요 사이 이 근로자들에 대한 책임 총괄하는 겁니다. 총괄 책임자 여기에요.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책임자. 총괄하는 거죠. 수급인의 근로자까지도 이제 관장해서 이거 총괄하세요. 그런 총괄 책임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누구를 지정하는가 하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합니다. 아까 봤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그 사람을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그죠. 이것도 다, 여러분들 다 못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최근에 7급 공무원 시험에서 문제가 이상하게 많이 나왔어요. 보통은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갑자기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좀 너무 전문적인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너무 그렇다고 해서 심리하지 마시고, 뭐 그냥, 뭐 나왔구나 생각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야, 이거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한 문제니까 너무 상세히 보지 마시고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원래 제가 5-3도 빼려고 그랬거든요. 건설업 등의 산재방도 빼려고 그랬어요. 빼려고 그랬는데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이게 나왔어요. 나오는 바람에 또 뺄 수는 없고, 또. 그냥 공무원 시험 보는 분들은 또 교재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놨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건설공사까지 보겠어요. 그죠? 지금 뭐 이거는 옆에 기출문제에 참조하시고 보시고 넘어가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봐야 될 게 오히려 468쪽에 5-4번입니다. 요거는 좀 이제 특이한 내용이니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원래 저희들은 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 예방, 이게 주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뭘 추가했냐 하면,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혹은 배달종사자, 가맹본부. 그러니까 이분들은 엄밀하게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자가 아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은 너무 지금 사각지대 아니냐, 이런 취지 때문에 요분들에 대한 산재 예방 조항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거기에 대한 뭐 조치를 만들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달 종사자에 대한 것들도 조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가맹본부가 역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산재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히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상세히 공부해야 될 것은 요 파트예요. 요 파트. 안전에 대한 파트가 아니고 보건에 대한 파트. 요거 중심으로. 첫 번째, 작업 환경 측정. 자, 이걸 보겠습니다. 469쪽이에요. 작업 환경 측정. 여기서 잘 나오는 문제는 환경을 측정할 때 세 번째 문단,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게 되면 작업 환경 측정 시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됩니다. 자, 요구하면은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보는가 하면, 지금 우리 문제가 문제은행식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는 식이니까 기출문제 많이 알고 계시면은 아무래도 맞출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주로 기출 많이 됐던 것들,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게 되면 작업환경 측정할 때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2번입니다. 2번. 휴게시설 설치예요. 과거에는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어요. 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조항이 이제 50명 이상 사업장은 시행되고 있고, 50인이 안 되는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조항은 뒤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휴게시설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제가 퇴사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 휴게시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휴게실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게 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팀장이 앞에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제가 약간 예의를 갖추는 그런 사람이라서 차마 자지를 못하겠고 너무 힘들긴 하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요. 제가 깜빡 졸았어요. 졸아가지고 저는 깜빡 졸아 생각했는데 뭐 1시간인가 2시간인가 흘렀더라고요. 시간이요. 화장실 안에서. 아주 환경이 아주 좋은 화장실이 아니었거든요. 오고 나니까 냄새도 나고 이게 안 좋아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화장실 나오면서 이제 직장 생활 접어야겠다. 이제 노무사 준비를 해야겠다.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좀 자유직업이라든 전문직업 이걸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제가 든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휴게실이 있어가지고 제가 푹 잤더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 강의를 안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이제는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0조 보시면은, 470조. 만약에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과되는 사업장은 20명 이상 사업장인데, 그때 이제 10명 이상 되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이 직종에 계신 분들이 2명 이상이다. 이때는 과태료 설치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자, 전화상담은 돌봄서비스 종사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여기 아직 시행이 과태료가 지금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니까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분들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20명이 아니고 10명 이상 사용하면서 2명 이상 이런 분을 사용할 때는 과태료 휴게실 설치해야 되고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 최근에 추가된 게 휴게실 설치. 여기 의무화됐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설치 의무가. 그 다음에 건강진단입니다. 건강진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건강진단이 있고 특수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고 기타를 볼게요. 4번 기타.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합니다. 이것도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본인 동의가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문단. 본인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질병자에 대한 근로금지 제한이에요. 자, 질병자에 대해서는 이런 감염병, 정신병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그 병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됩니다. 만약에 회복했을 경우에는요, 지체 없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자, 1개월 이내 아니에요. 지체 없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6번 엄청 잘 나와요. 6번은요. 6번은 거의 교수님들이 엄청 사랑하는 문제 내기 좋은 파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해 위험 작업 잘 나옵니다. 자, 유해 위험 작업을 하는 분들. 요거는 주로 고압화에서 잠수, 잠암을 얘기합니다. 자, 고압화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근로시간이 우리가 원래 근로기준법은 이랬죠.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 주에 40시간이었어요. 요 분들에 대해서는 산안법에서는 하루 6시간입니다. 산안법은 6시간, 1주 34시간. 연장 근로 안 되는 구조고요. 그래서 6시간, 3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6번입니다. 자, 1일 6시간, 일주에 34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해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조사 이것도 보겠습니다. 472쪽에 역학조사. 자, 사업주와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이제 협조해야 되고요. 이를 거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산업안전에 대한 문제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에 대해서는 산업보건지도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중에서도 이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일부 있어요. 근데 어렵거든요.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조금 이 전문가들이 노무사에 딸 때는 이 자격증을 동시에 이제 따는 분들도 가끔 나옵니다. 이게. 그럼 특화되어 있는 거죠. 산업안전에 대한 특화 노무사로서 활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오게 되면 옛날의 기출문제가 다음 중 산업안전지도사의 그 업무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주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산업안전지도사, 보건에 대한 문제는 보건지도사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찍으면 되는 정도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고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76쪽에 오셨어요. 476쪽에. 자,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일단 한 문제 풀어볼까요? 4번 문제. 476쪽에 4번 문제. 자, 이거 4번은 이제 중대재해 발생 시에 이제 문제인 거죠.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이제 노동부 장관이 이걸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 중지 해제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노동부 장관이 이걸 이제 해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에 대한 문제를 좀 꼬아낸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5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아니죠. 10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지문을 모르더라도 확실한 지문이 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요 부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걸 뭐 많이 보는 것은 효율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출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서 한번 OX 문제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남녀고용 등록으로 들어옵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들어갈게요.